블랙야크 백대명산 57번째 김천 황악산입니다. 어제는 75m 로프가 인상적이던 천태산과 이름이 매력적인 민주지산을 올랐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아침 8시가 되기 전부터 황악산을 오릅니다. 저희가 걸은 길입니다. 직지사에서 백려남과 운수암을 지나 정상에 오르고 형제봉과 신선봉, 망봉을 거쳐 은서남 갈림길로 돌아오는 큰 순환 10.9km 4시간 47분이 걸렸습니다. 직지신경 덕분에 왠지 친숙한 이름 직지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절인 줄은 이번에 가보고 알았습니다. 주차장이 공사 중이라 주차비도 입장료도 무료였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최단 코스는 운수암 주차장까지 차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오전에는 길게 한 산, 오후에는 최단 코스로 오른다는 원칙을 세웠기에 황악산 전 구간을 볼 수 있는 이 길을 골랐습니다. 절집을 지나면 임도와 흙길이 이어집니다. 험한 산은 아니지만 10km를 넘게 걸어야 하니 지구력이 필요한 육산입니다. 계곡을 건너고 낙엽 쌓인 오르막을 꾸준히 오릅니다. 10월 하순의 아침 숲은 서늘하고 조용합니다. 돌계단과 나무계단이 번갈아 나옵니다. 백려남과 운수암을 지나면 능선이 가까워집니다. 능선에 올라서면 억새가 바람에 눕습니다. 거의 평지처럼 완만해서 꽤나 높은 고도를 올랐는데도 경사가 가파르다고 느껴지지 않는 산이었습니다. 황악산 정상 해발 1111m입니다. 획득고도가 1113m, 거리가 긴 만큼 오르내림이 많았다는 뜻이지요. 다시 올 것 같지는 않아서 하산은 산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형제봉과 신선봉 방향으로 잡습니다. 원래 형제봉에서 직지사로 내려가는 계곡길이 있는 듯한데 지금은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형제봉을 지나 신선봉으로 가는 구간에는 단풍나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단풍이 들어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는 서로 다른 나무가 한 몸이 된 열리지도 만납니다. 긴 능선을 내려와 다시 직지사입니다. 아침에 지날 때는 몰랐던 절의 규모가 내려오며 보니 새삼 크게 다가옵니다. 네 시간 47분 10.9km의 산행을 마칩니다. 이제 오후에는 이 원정의 마지막 산 구미 금오산으로 향합니다. 블랙야크 백대명산 58번째 구미 금오산입니다.
오전에 황악산을 올랐고 이제 금오산만 오르면 되는데 입구에 금오랜드 때문에 일요일 오후 차가 많이 막힙니다. 여기서 지체한 거의 1시간 때문에 이날도 야간 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오산에 가시려면 주중에 산행을 하시거나 주말이면 아침 일찍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저희가 걸은 길입니다. 제1주차장에서 매표소와 우회로를 지나 할딱고개를 넘고 정상 현월봉에 올랐다가 약사암을 거쳐 되돌아오는 코스 7.5km 3시간 35분이 걸렸습니다. 정비된 길로 오르면 계단이 이어지는데 저희는 우회로로 다녀왔습니다. 계단만 좋아하신다면 잘 다녀오실 수 있는 산입니다. 대해문을 지나면 본격적인 오르막입니다. 10월 하순 금오산의 단풍이 곳곳에 물들어 있습니다. 기암이 드러난 능선이 나타납니다. 금오산은 바위산의 골격이 뚜렷한 산입니다. 할딱고개에 이름 그대로 오를 때 숨이 할딱거린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내려오는 길에 봤기에 그리 크게 공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능선에 올라서면 구미 시내와 낙동강이 아득하게 펼쳐집니다. 금오산 정상 현월봉 해발 976m입니다. 정상 바위에 올라 사방을 둘러봅니다. 오후 늦은 빛에 산줄기가 겹겹이 물듭니다. 정상 바로 아래에는 약사암이 있습니다. 절벽에 매달리듯 앉은 암자와 바위 본구리 위에 종각을 잇는 구름다리, 금오산에서 가장 인상적인 풍경입니다. 붉은 구름다리를 건너면 종각입니다. 발 아래로는 까마득한 절벽, 사진으로는 다 담기지 않는 자리입니다. 내려오는 길 날이 저물었습니다. 금오산은 어두워져도 가로등을 켜주어서인지 저녁 운동을 나오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산 도중 아빠와 두 아이가 엄마를 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참 내려오는 길에 119까지 출동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해폭포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물줄기 소리가 또렷합니다. 이렇게 이틀에 내산, 천태산과 민주지산, 황악산과 금오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 블랙야크 백대명산 75번째 경주 남산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금요일 휴가를 내고 3일 동안 6개의 산을 오르고 왔습니다. 그 첫 산이 바로 이곳입니다. 최대한 빨리 내려간다라고 내려갔으나 서울에서 경주까지 운전해서 가는 시간이 있어서 겨우 오전 10시부터 남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걸은 길입니다. 서남산 공영주차장에서 삼릉을 지나 바둑바위를 거쳐 금호봉에 오르고 약수골로 내려와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원점 회귀 2시간 48분이 걸렸습니다. 출발 지점은 서남산 공영주차장, 주차비는 2,000원입니다. 인증지는 남산 금호봉 해발 468m, 등산거리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램블러를 정지하지 못해서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첫 발을 내디디면 가을의 따스한 햇살과 함께 단풍으로 물든 산길이 방입니다. 이 구간은 비교적 평탄하고 잘 정비되어 있어 산행 초보자도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코스입니다. 삼릉으로 향하는 길은 오래된 소나무와 다양한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숲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숲 사이로 보이는 산의 실루엣은 경주의 고요함과 웅장함을 함께 느끼게 해줍니다. 길목 곳곳에는 친절한 이정표가 세워져 있어 방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삼릉으로 가까워질수록 분위기가 차분해지고 고즈넉한 기운이 감돌며 역사적인 공간으로 들어선다는 느낌을 줍니다. 제 느낌으로 경주 남산은 유적지가 많은 동네 뒷산 같은 느낌으로 오를 수 있는 산이었습니다. 해발 500고지도 되지 않기에 이번에 오른 산 중에서는 가장 무난하게 오를 수 있는 산이었습니다. 삼릉을 지나면 산의 경사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파르지 않고 오르기 수월한 편이어서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며 주변 풍경을 감상하기 좋습니다. 유적지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가을빛으로 물든 단풍나무와 돌계단이 어우러진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빗줄기가 길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차분히 이어지던 숲길은 바둑바위로 향하는 길목에서 조금씩 산의 야성적인 느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등산로 중간에 자리한 상서남은 작고 소박한 절로 자연 속에 아늑하게 들어앉아 있습니다. 절 주변의 나무들과 고즈넉한 풍경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게 만듭니다. 상서남 뒤로는 높은 바위, 절벽이 솟아있어 남산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둑바위는 이름처럼 평평하고 넓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잠시 쉬어가기에 적합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경주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이 펼쳐지며 가을의 단풍이 어우러진 풍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바둑바위를 지나면 금호봉 정상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코스가 시작됩니다. 나무 계단으로 잘 정비되어 있어 걷기 편리하지만 가파른 오르막길이라 다소 숨이 찰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단을 오르며 바라보는 숲과 하늘이 어우러진 풍경은 힘든 걸음을 보상해줍니다. 금호봉 정상에 도착하면 표지석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돌에는 금호산이라 새겨져 있고 인증지 이름은 금호봉, 해발 468m입니다. 정상에서는 경주의 들판과 멀리 보이는 도시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며 탁 트인 풍경 속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에 청명한 하늘 아래 펼쳐지는 남산의 전경은 사진으로도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정상에서 인증을 마친 후 약수골로 향하는 하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구간은 시작부터 계곡길로 이어져 꽤 가파른 경사가 특징적이었습니다. 길 곳곳에는 큰 돌들이 널려 있어 발을 디딜 때마다 신중함이 요구되었습니다. 하상일은 가을 햇살이 비치는 나무들 사이로 반짝이는 빛과 함께 단풍의 붉은 색채가 절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경사가 심한 부분에서는 나뭇가지나 울타리를 잡으며 균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중간에 만난 마애불상과 조각상들은 신라시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문화재로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돌로 이루어진 불상의 섬세한 조각은 과거의 장인 정신을 떠올리게 했고 이곳까지 올라온 수고를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수골로 하산한 후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은 경주의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평온한 풍경으로 가득했습니다. 길게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가 줄지어 서 있고 길에는 은행잎이 빽빽이 떨어져 노란 용단을 깔아놓은 듯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킁일께는 커피 솔라메라는 한옥 스타일의 작은 카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검은 기와와 붉은 단풍나무가 경주의 전통적인 분위기와 가을의 생동감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멀리 주차장이 보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산행이 끝나 가는 아쉬움과 함께 하루의 성취감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하산길은 단순히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자연이 전하는 마지막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블랙야크 백대명산 도전을 이어갑니다. 이번 산은 경상북도 울진 응봉산입니다. 산의 모습이 매를 닮았다 하여 매봉이라 불리다 응봉이 되었다는 이름의 형세가 담긴 산입니다. 들머리는 덕구온천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땅에서 저절로 솟는 자연용출 온천, 산행의 시작과 끝이 온천인 조금 특별한 산입니다. 저희가 걸은 길입니다. 덕구온천 등산로 입구에서 모래째와 헬기장을 지나 능선으로 정상에 오르고 반대편 계곡길로 내려와 원탕과 용소폭포를 지나 돌아오는 원점회기 5시간 5분이 걸렸습니다. 초입부터 곧게 뻗은 소나무 숲이 이어집니다. 울진은 금강송의 고장, 붉은 줄기가 하늘로 쭉쭉 뻗은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11월 중순에 산은 이미 늦가을입니다. 발밑에는 낙엽이 두껍게 쌓였고 마른 나뭇가지 사이로 파란 하늘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고도를 올리자 능선에서 시야가 트이기 시작합니다. 첩첩이 이어지는 산줄기 너머로 맑은 날에는 동해까지 내다보입니다. 능성일은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이어집니다. 불에 탄 나무들이 드문드문 서 있는 구간도 지나는데 몇 해 전 큰 산불의 흔적입니다. 그 사이로 새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헬기장을 2번 지나면 정상이 가까워집니다. 낙엽 속에 숨은 삼각점 표석이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마지막 이정표를 지나 조금만 더 오르면 정상입니다. 응봉산 정상에서는 사방이 트입니다. 동쪽으로는 동해 바다가 수평선까지 펼쳐지고 서쪽으로는 낙동정맥의 산줄기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정상석에는 응봉산 해발 998.5m라 새겨져 있습니다. 공식 표고는 999.7m, 1m가 아쉬운 1000m에 거의 닿은 산입니다. 정상 데크에서 시선을 돌립니다. 산줄기 끝에서 마침내 동해가 드러납니다. 산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이 조망이 응봉산을 오르는 이유입니다. 하산은 올라온 능선이 아니라 반대편 계곡길로 잡았습니다. 협곡 사이로 늦가을 단풍이 남아있어 내려가는 내내 눈이 즐겁습니다. 계곡이 깊어질수록 물소리가 가까워집니다. 이정표가 원탕까지의 거리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산행의 하이라이트 원탕입니다. 43도의 온천수가 하루 300톤씩 안반 사이에서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곳, 산 중턱에 노천조격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5시간 가까이 걸은 발을 뜨끈한 온천수에 담급니다. 이 순간만큼은 오늘 걸은 모든 오르막이 고맙게 느껴집니다.
조격장 옆에는 효자샘이 있습니다. 600여 년 전 고려 말 병든 어머니를 위해 이 물을 떠갔다는 효자의 전설이 내려오는 샘입니다. 계곡을 내려가는 길에는 다리를 여러 번 건너는데 하나하나가 3개의 유명 다리를 본뜬 미니어처입니다. 금문교, 하버교, 포스교 모두 12개의 다리가 계곡에 걸려 있습니다. 용소폭포 협곡입니다. 오랜 세월 물이 깎아낸 매끄러운 안반 사이로 짙푸른 소가 이어집니다. 폭포 앞에서 인증한 컷 협곡의 물빛이 늦가을 단풍과 어우러져 하상길의 피로를 씻어줍니다. 덕구계곡의 돌과 물이 어우러진 길을 따라 걸어 내려오면 어느새 다시 온천 마을입니다. 5시간 5분의 원점 회귀, 산과 온천을 한 번에 누린 하루였습니다. 경북 산행 이틀째 아침입니다. 어제는 울진 응봉산에 올랐고 오늘은 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동해의 일출이었습니다. 수평선 위로 해가 올라옵니다. 산에 오르기 전에 이런 아침을 만나면 그날 산행은 이미 절반쯤 성공한 기분이 됩니다. 오늘 오를 산은 포항 내연산입니다. 들머리는 보경사 신라 진편광 때 세워진 천년 고찰이고 내연산 계곡길은 이 절 옆에서 시작됩니다. 저희가 걸은 길입니다. 보경사에서 12폭포가 이어지는 계곡길을 따라 삼지봉에 오르고 문수봉 능선으로 내려오는 원점 회귀 4시간 15분이 걸렸습니다. 내연산의 최고봉은 향로봉 해발 930m입니다. 그런데 블랙야크 백대명산 인증지는 삼지봉 711m입니다. 오늘은 인증지인 삼지봉까지 다녀왔습니다. 계곡길로 들어섭니다. 11월 중순 단풍은 절정을 지나 바닥으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폭포, 쌍생폭포입니다. 두 줄기가 나란히 떨어진다 하여 쌍생폭포라고도 부릅니다. 내연산 계곡에는 12개의 폭포가 있습니다. 상생, 보현, 삼보, 잠룡, 무풍 이름을 하나씩 확인하며 걷는 재미가 있는 길입니다. 폭포와 폭포 사이에는 이런 절벽이 이어집니다. 수직으로 갈라진 바위벽이 계곡 양옆에 병풍처럼 섰습니다. 관음폭포입니다. 폭포 뒤로 관음굴이라는 동굴이 있고 그 위로 구름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며 내려다보는 물빛이 짙푸릅니다. 발밑이 살짝 흔들리는 것도 이 다리의 재미입니다. 다리를 건너면 연산폭포입니다. 내연산 12폭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폭포로 이 일대가 내연산 계곡의 백미입니다. 겸재정선이 이 계곡을 그렸습니다. 청하형암으로 부임했던 시절 여러 번 찾아와 그림으로 남겼으니 300년쯤 전 화가가 섰던 자리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셈입니다.
폭포 구간을 지나면 계곡은 조용해집니다. 물소리가 멀어지고 낙엽 밟는 소리만 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오르막입니다. 계곡을 벗어나 능선으로 붙습니다. 능성일은 참나무 숲입니다. 잎을 다 떨군 나무들 사이로 겨울 문턱의 햇빛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삼지봉에 도착했습니다. 길가의 오래된 표석에는 한자로 내연산 삼지봉이라 새겨져 있습니다. 정상석에는 내연산 삼지봉 해발 711m 세 갈래로 능선이 갈라진다 하여 삼지봉입니다. 정상은 나무에 둘러싸여 조망이 트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사방으로 능선이 뻗어 나가는 것이 지도처럼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하산은 올라온 계곡이 아니라 문수봉 방향 능선으로 잡았습니다. 다른 길로 내려가야 산을 한 바퀴 본 셈이 되니까요. 능선 하상일은 내내 소나무 숲입니다. 발밑이 부드럽고 길이 순해서 내려오는 2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다시 복영사로 내려왔습니다. 4시간 15분, 12폭포와 능선을 하루에 걸은 이틀 산행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읽고 걷고 기록하고 코딩하고 걷는 속도로 쌓는 하루 함께 읽고 걷고 자랐나요 50바이